지금 37번부터 42번까지 질문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한글로 써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면 37번 2번 문장에 그러한 계산이라는 게 어떠한 계산인지 한글로 써서 제출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구분하기 쉽게 지문 번호 쓰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다시면 됩니다. 그 2번 문장에 주어는 such a computation이고 동사는 doesn't이잖아. doesn't have인데 have의 목적어가 어디 있을까? 목적어는 동사 뒤에 와서 을를로 해석되는 앤데 have는 명백하게 타동사잖아. 이 have에 대한 목적어 어디부터 네모가로로 묶으면 될까? 사 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뭐야, 그러면? 4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일단은 없잖아. 명령문이니까는. 4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convey의 목적어는 뭐냐? information이죠. convey라는 동사의 목적어는 information이다. 그러면 have의 목적어는 어디 있어? 2번 문장에. 여기서부터 여기죠. 목적어를 제대로 확인해라. 타동사 have랑 convey 둘 다. 그 다음에 3번 문장의 주어인이 이시지칭하는 거 무엇인지. 그 다음에 4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by which means. 이 which는 우리가 배운 적 관계 대명사로만 배웠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관계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계의 대명사 결국에 접속사 플러스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 which가. 여튼 by which means 뒤쪽으로 문장이 완전하고 그 다음에 이 which를 풀어서 쓰면 원래 문장으로 복원시킨다고 하면은 이 and 이 which가 하는 역할을 빨간색 펜으로 쓸 거다. by this mean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계 형용사니까는 관계시켜주는 접속사, 등위 접속사 and랑 형용사니까 형용사 this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by which means 그러한 수단에 의해서라고 해석하면 되고, 뒷문장은 일단은 완전하니까는 주어는 foraging, 얘는 먹이를 찾다라는 형용사니까 분사로 쓰인 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오는 거죠. 뒤에 목적어인 information까지 있어서 완전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이시지칭하는 거 4번 문장의 세 번째 줄에 it has located에서 이건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거는 본문에서 영어로 쓰시면 됩니다.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면 된다. 당연히 단수일 테고. 6번 문장에 이러한 입력이 문맥상 의미하는 것. 7번 문장에 rather를 의미하는 것. 전부 다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한글로. 그 다음 이 부분은 아까 필기하라고 했고, 38번에서 7번의 마지막 문장, 이 등위 접속사 but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너네 구조 파악한 거 한번 확인해봐. 오른쪽에 있는 뭐랑 왼쪽에 있는 뭐가 병렬될 것 같아? 해석이랑 구조로 봤을 때. 파지티브랑 네거티브죠. 형용사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그 병렬이 되는 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병렬이 되는 핵. 이것은 감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점염되는 것.
전염의 종류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게 있고 행동이 전염되는 게 있다. 거기에서 이제 유사성과 차이점을 얘기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제 원, 그 다음에 이 another이라는 표현으로 구분해주고 있죠. one, another. 하나는 이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거다. 바이러스 전염과 행동 전염에 있어서 차이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40번 질문에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39번. 이건 수면이랑 동면, 그 다음에 콜포, 수면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지문인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번 질문. 40번 질문에서는 일단 A와 B의 답근거로 보시면 돼요. 이제 2주 후에 볼 9월 모의고사에서 이 presence랑 evaluated의 답근거가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빈칸으로 출제된 거거든. 그러니까 어디에서 답근거를 고를 수 있을지. 그 다음 41번. 41번 질문에서는 이 3번 문장의 주어인 this가 문맥상 의미하는 거. 한글로 써라. 한글로 풀어서 앞문장에서 유추해서 쓰면 되겠죠. 이것이 필수적인 요소라는데 도대체 무엇이 필수적이라는 건지 문맥상. 그 다음에 6번 문장. 6번 문장에 주절에 주어는 answer 쓰고 지금 동사는 수요동사가 나왔죠. 텔이라는 수요동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목적어가 2개 나오고 그 답변은 그 아이들에게 얘기한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네. and 뒤쪽으로 그럼 병렬되는 건 다시 한번 주어인 children 그 다음에 be likely to 이 빨간색 등위 접속사 and를 사이로 오른쪽이랑 왼쪽에 병렬되는 걸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여기에 대한 그 다음에 13번 마지막 문장. 13번 문장에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전체적으로 구조로 봤을 때 항상 무엇이 병렬되는데 핵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 아까 네거티브랑 파지티브처럼 항상 오른쪽부터 찾읍시다. 오른쪽에 있는 뭐가 병렬되는 걸까? 구조로 보면 된다. 의미가 아니라. 뭐가 병렬될 것 같아? 그 병렬되는 걸 종이에 써라 그러면. 그게 마지막 질문이다. 답변 전부 다 이면지에 한글이랑 대명사가 지칭하는 경우는 그 본문에서 영어 스펠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병렬되는 것도 영어로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제 방학 때 질문 프린트로 했던 질문이거든. 그래서 거의 다 답을 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 못 쓰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 번 했다고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꼼꼼히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1번 문장부터. 일단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장에 나오는 알고리즘, 컴퓨터 알고리즘과 이제 4번 문장에 나오는 그 벌 있잖아. 벌은 유기체잖아. 알고리즘과 유기체가 이제 정보에 이제 반응하는 게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이 지문의 핵심입니다. 컴퓨터 알고리즘과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유기체, 여기서 예시로 벌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대응하는 이제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다. 컴퓨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 인풋 데이터, 그 입력 데이터라는 것을 takes 이제 가지고 오잖아. 그 다음에 만들어내겠죠. 어떤 아웃풋이라는 것을 그것으로부터. 여기서 이 지칭하는 건 그 인풋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인풋 데이터. 근데 이런 컴퓨터 알고리즘은 실제로는 구현하지는 않는답니다. 어떤 의미라는 개념을 구현하진 않는다는 걸 그 우리가 챗 GPT에 어떤 정보든 넣으면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답변 무조건 하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의미를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을 출력하는 것처럼 확실히 그러한 컴퓨테이션, 계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그것의 목적으로
그것 자신의 생존이나 웰빙을 갖진 않는답니다. 여기서 each, purpose에서 each가 지칭하는 건 그러한 계산을 얘기하는 거다. 알고리즘이 여기서 그러한 계산이라는 건 단순하게 답변하면은 이 1번의 앞문장에 나온 알고리즘의 계산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좀 더 길게 얘기하고 싶으면은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낸, 그쵸? 알고리즘의 계산이라고 해도 되고, 둘 다 상관없다.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알고리즘의 계산을 얘기하는 거죠. 컴퓨터 알고리즘의 계산. 2번 문장의 주어는. 그런 컴퓨터 알고리즘의 계산이라는 게 그 계산의 목적으로 그것 자신 내가 생존해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이런 걸 목적으로 갖진 않는다고 얘기하네. 그러면은 앞문장의 알고리즘으로 연결시킬게. 알고리즘. 삼 번 문장의 it은 대부분에 맞췄듯이 그 컴퓨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계산이라는 것은, 즉 알고리즘이 입력을 받아서 산출해낸 계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치를 할당하진 않는답니다. 그것에 그 입력에 가치를 할당하진 않는다며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죠. 결국에 1번이랑 3번 문장이 하는 것을 요약하자면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입출력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보의 입출력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내가 생존해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어떤 그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답변을 내놓는 거죠. 근데 4번 문장에선 뜬금없이 이제 꿀벌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비교해봐. 컴퓨터 알고리즘을 외그 댄스 팔자춤과 한번 비교해봐. 그 꿀벌에 팔자춤과 한번 비교해봐. 이러한 수단에 의해서, 여기서 디스 민즈가 의미하는 것은 일단 그러한 위치의 선행사는 그 꿀벌 춤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 꿀벌 춤. 이러한 수단이라는 거는 위치 민즈는 결국에 꿀벌의 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꿀벌의 춤에 의해서 foraging, 먹이를 찾는 벌은 to others, 즉 다른 벌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다른 벌들에게, 그 벌집에 있는 다른 벌들에게 정보를, 컨베이의 목적어니까 정보를 전달한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냐면 식량의 원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죠. 꿀이 어디에서 났는지. 예를 들면 그 식량은 넥타, 꿀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이 로케이트의 동사 뜻은 위치를 찾아내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위치를 찾다. 즉 위치를 찾은 주체는 foraging be에 해당되겠죠. foraging bee. 4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먹이를 찾는 벌이 그 팔자춤을 이용해서 벌집에 있는 다른 벌들에게 음식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 댄스라는 것은, 여기서 그 댄스는 그 팔자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외그 댄스. 그 춤이라는 것은 대시 오른쪽으로 부연 설명, 1년의 스타일라이즈드, 양식화된 움직임이거든. 그 벌집에서 아무렇게나 추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역시나 수요동사. 이 팔자춤, 외글 댄스가 뭐를 보여주는 줄 알아? 꿀벌들에게 일단은 구조상으로는 이렇게 구조 파악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위치는 여기에서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어떤 이란 뜻이다. 꿀벌들에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식량이라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는 어떤 방향, 동서남북 중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준답니다. 꿀벌춤을 보잖아, 다른 벌들이. 그러면 뭐를 알게 돼? 얼마나 멀리 식량이 어떤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순서별 문장삽이 약한 친구들은 이거 연결시켜놔다. 더 댄스를 더 외글 댄스로 연결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정관사 더가 붙는다는 건 앞에서 언급이 됐을 때부터니까. 꿀벌들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춤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전달받는구나. 하지만 그러한 인풋이라는 것은 단순히 프로그래밍 하지 않는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은 allow로 동사 가서 look for go out 나가서 그것을 찾도록 프로그램하지 않는다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시 지칭하는 건 뭘까? 뭐를 찾지 않도록 한다는 거. 앞문장에서 유추하면 뭐시요? 더 푸드죠. 저는 그냥 여기다 더 쓸게요. 더 푸드라고. 그러니까 이 지문은 순서별로 출제될 확률도 매우 높죠. 이러한 인풋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쓰면 그 춤이 알려주는 정보죠. 이러한 입력이라는 그 춤이 알려주는 정보라는 게 단순히 다른 벌들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하진 않는다는 거거든. 구체적으로 디스 인풋을 풀었으면은 음식이 얼마나 멀리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향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춤이 갖고 있는 정보라고 써도 되고 구체적으로 쓴다면 여하튼 디스 인풋은 더 댄스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아니 여기로 연결시키자 차라리 이거 구체적으로는 이거니까 그 식량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하자면 즉 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입력하면 무조건 작동하는데 유기체인 벌들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6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오히려 그것들은 베이가 지칭하는 건 명백히 아돌프 히스죠. 평가에 이러한 정보를 평가한다고 컴페어링부터 분사구문 그것을 비교하면서 그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지식과 비교하면서 저 동료 벌이 알려주는 게 진짜 맞을까? 굳이 저기로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식으로 정보를 평가한다는 거겠죠? 이시지칭하는 것은 이 디스인포메이션 얘기하는 거다. 이러한 정보를 그들 자신의 주변에 대한 지식과 이제 비교하겠죠. 가는 게 나에게 이득인지 아닌지 나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일부 벌들은 받을 to 뜻 써줄게. 일부러 뭐뭐하다. 일부러 굳이 make the journey 여정을 하다라는 뜻이거든. 뭐 이동하다. 이동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considering 역시나 분사구문.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거는 뭘까? 무엇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 정보를 얘기하는 거겠죠.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주변에서 더 꿀 많은 데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인풋이라는 것은 such as it is는 이거 그대로 영어 서전에 치면은 뜻이 나오거든.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보라는 건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처리가 된답니다. 어떤 관점에서 처리가 돼? light는 여기서 관점. 유기체 자신의 내적 상태와 역사의 관점. 즉 내가 지금 벌이 갈 만한 힘이 있는지 아닌지 내적 상태. 그 다음에 역사. 내가 과거에 했던 경험, 지식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처리가 된다는 거죠. 친구가 알려준다고 해도.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죠. prescriptive 규정하는 thing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는 거 규정하는 어떠한 것도 없다. 그것의 효과에 있어서 여기서 it가 지칭하는 것은 그 인풋을 얘기하는 거고 즉 정보가 들어왔다고 벌이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건 아니다. 그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상태와 그 경험에 따라 이걸 쉬운 말로 바꾸면은 그것의 영향에 어떠한 것도 유기체에게 반응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너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친구가 알려준다고 무조건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다. 유기체는. 한 줄 정리는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주제문을 안 골랐다. 한 줄 정리 해올 거니까 평일에 38번 1번 문장 깊은 유사성이라는 게 있답니다. between A and B죠. 바이러스의 전염과 행동 전염에는 이제 비슷한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마? 충전이 또 안 됐나요?
당황스럽네요. 잠시만요. 안 닫혀. 이게 열고 다녀. 그래서 네, 그 패드 케이스를. 여하튼 같이 하면 전염에 대한 건데 전염이 두 가지가 있대.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게 있고 행동이 전염되는 게 있는데 그게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하네. 예를 들어서 프록시머티는 가까움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OR 사이로는 이 형용사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close, 매우 proximity, 근접한 거. 혹은 extended, 약간 근접한 거. extended가 원래 연장된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매우 가깝진 않지만 약간 근접한 거라고 나는 의역할게. 이렇게 묶어서. 근데 이게 어떤 사람과 아주 가깝거나 close, 약간 extended, 근접한 거냐면은 그 감염된 사람들에 있어서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과 근접한 게 그것 자체로 더 가능성이 있답니다. be likely to인데 모월이 붙은 거죠. 더 가능성이 있답니다.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비유하자면 마치 뭐냐면 사람들이 excessively, 과도하게 술을 마실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언제 너네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지 알아? 그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 in the company of 누구와 함께? heavy drinkers,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과 함께. 결국에 가까이 있으면 바이러스도 감염되고 행동도 감염되는구나. 이게 공통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또한 중요한 차이가 있답니다. 그 두 유형의 컨타이전, 감염에 있어서 한 가지는 뭐냐면 가시성이라는 게 행동 감염은 촉진시키지만 그쵸? 막는다는 거죠. infectious, 전염이 있는 질병의 확산이라는 것은 그쵸? 막게 된답니다. 행동이 보이면은 전염될 수 있지만 만약에 바이러스가 보이게 되면은 오히려 전염이 안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행동 전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태양 전지판이라는 거 있잖아. 그 보통 지붕에 붙어 있는 거 있죠. 주택 지붕에 태양 전지판, 솔라 패널. 근데 이게 가시적이잖아. 길에서도 볼 수 있잖아. 우리 산책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더 스티뮬레이트, 자극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네이버링, 그 이웃한 설치라는 걸. 옆집에서 태양 전지판에 붙였어? 그러면 옆집에서도 이제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대조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 다른 사람은 피하는 거죠. 어떤 사람? 눈에 띄게 아픈 사람은 피하려고 한답니다. 전염이라는 게 눈에 띄는 경우 바이러스는 우리가 피하려고 하고 행동 같은 경우에는 전염될 가능성이 있구나.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은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건 거의 항상 나쁘거든. 좋을 리가 없는데 행동 전염이라는 것은 가끔씩은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as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여기서 뒤에 한 번 더 나오거든. 근데 어떤 경우엔 안 좋겠어? 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흡연의 경우 그렇죠. 주위에 담배 피는 친구 있으면은 호기심에 한번 펴볼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가끔씩은 그래도 긍정적인 경우도 있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태양 전지판의 설치에 있어서는 네모가를 여기서 닫을게. 그래서 전염, 바이러스 전염과 행동 전염이 유사성도 있지만 가까이 있으면 옮는다는 유사성도 있지만 이러한 차이점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줄 정리로 잘 정리해보시고 그 다음 39번 이 질문은 내용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번 같은 경우에는 수면과 동면이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수면과 동면이 같지 않다. 그러면서 4, 5번에서는 동면의 특징이 나와. 어떻게 동면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6번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건 곰은 겨울잠 자는 줄 알지 사실은 겨울잠 자는 게 아니라, 즉 동면하는 게 아니라 휴면 상태인 거라고 얘기해주죠. 그러니까 상식을 깨주죠. 동면, 겨울잠을 자는 게 아니고 톨포, 휴면 상태인 거다. 거기에 대한 이제 이유도 얘기해주거든. 휴면 상태고. 1번 문장. 그 수면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그 이상이랍니다. 쉬는 것, 단지 쉬는 것 그 이상인데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이 뭔지 알아? 동물들 있죠. 하이버네이팅은 여기에서 동사로 쓰였죠. 겨울잠을 자자. 동면하다라는. 한자로는 동면하다, 한글로 풀었으면 겨울잠을 자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도 또한 수면에 그러한 기간을 갖는다는 것이랍니다. 그것은 전명으로 묶고 이렇게 묶으면은 그것은 놀라움으로 온답니다. 서프라이즈. 우리 대부분에게. 하지만 동면과 수면이라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랍니다. 전혀 같은 것이 아니다. 최소한 뭐로부터는 뉴럴로지컬, 신경학적, 그 다음에 메타볼릭, 신진대사적 관점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겉보기엔 둘 다 잠자는 것 같은데 뇌랑 신체가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보면은 전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죠. 겨울잠을 잔다는 것은 뭐랑 비슷하자면, 비유하자면 unexercised, 그 마취되는 것과 비슷하답니다. 여기서 얘는 동명사의 수동태인 거 유의하고 마취시키던데 마취가 되는 거니까 동명사 수동태. 발음이 엄청 어려워요. 정확히는 unestheticed거든. 마취가 되는 것과 같답니다. 그 subject는 대상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대상이 unconscious, 의식이 없지만 실제로는 그쵸? 잠에 빠진 건 아니야. 잠든 건 아니야. 그냥 의식이 없는 상태야. 동면을 취한다는 건. 그래서 역시나 현재 분사. 겨울잠을 자는, 동면을 취하는 동물들은 몇 시간의 컨벤셔널, 그러한 관습적인 전형적인 수면을 취해야 된답니다. 매일. 더 커다란 unconsciousness, 무의식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수면을 할 때 무의식이 더 깊어지나 봐. 동면은 약간 마취된 상태나 비슷한 거고 그 와중에도 수면을 취해야 한다고 하네. 수면은 더 깊은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대부분에게 뭐냐면 곰이 동격, 가장 유명한 윈트리, 겨울의, 겨울잠을 자는 슬리퍼, 동물이잖아. 근데 실제로는 동면을 취하는 게 아니랍니다. 실제 동면이라는 것은 뭐를 포함해야 되냐면 깊은 unconsciousness, 무의식, 그 다음에 극적으로 떨어져야 돼. 그 체온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냐면은 32화씨까지, degrees Fahrenheit, 도씨랑은 다른 온도 개념이거든.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그 곰들은 겨울잠을 자는 게 아니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체온이라는 게 거의 평균으로 유지되고 있거든.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거든. 그 다음에 그들이 쉽게 깨어나. 결국에는 체온도 그렇게 낮지 않을 뿐더러 되게 쉽게 깨어난다는 거는 무의식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거니까 겨울잠을 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연결시킬까요?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이러한 정의라는 건 7번 문장에서 얘기한 실제 동면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겨울잠이라는 것은 더 정확히는 뭐라고 불리냐면은 휴면 상태라고 불린답니다. A state of torpor, 휴면 상태라고 불린답니다. 여기서 대열이 지칭하는 것은 베어스를 얘기하는 거죠. 베어스, 그 곰들. 결국에 무의식의 크기로 본다면은 뭐가 가장 깊은 것 같냐? 무의식의 크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의식, 무의식으로 봅시다. 그러면은 가장 무의식이 큰 행위는 뭘 것 같아? 지금 개념이 3개 나왔거든? 수면, 동면, 휴면 상태. 가장 무의식이 큰 거는 뭘까? 뭐시기? 수면이냐, 동면이냐, 토포냐? 써보세요. 무의식이 가장 큰 상태, 순으로 쓰시면 됩니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거든. 일치 불일치 문제로 혹시나 나올 수 있으니까는.
일단 무의식이 가장 일단은 쓸 테니까 쓸 건데 쓰지 말고선 내 한번 설명을 들어봐. 나도 내 설명이 맞는지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거든. 일단은 무의식이 가장 큰 거는 수면이거든. 수면이고 그 다음 중간 단계가 겨울잠, 동면이고 그 다음에 의식이 가장 높은 게 그 휴면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 왜 그러냐면은 거기 한번 봐봐. 5번 문장 봐봐. 5번 문장. 그 프린트를 봐라. 프린트. Hibernating animal. 동면을 하는 동물들은 몇 시간의 전형적인 수면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하잖아. 겨울잠을 자도 매일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Hibernating이랑 sleep은 다른 거니까 매일 더 큰 무의식에서 되게 수면을 취하면은 더 큰 무의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 응? 수면을 취하면 더 큰 무의식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 Larger unconsciousness. 그럼 결국에 수면이랑 동면만 비교하면은 수면이 더 큰 무의식이라는 거고. 됩니까? 근데 6번에서 얘기하기를 대절 봐봐. 곰은 실제로 겨울잠 자는 게 아니래. 7번. 동면이라는 거는 깊은 무의식을 포함한다고 하잖아. 그 말인 즉슨 동면이랑 토포, 휴면 상태를 비교하면은 휴면 상태가 덜 의식적인 거죠. 응? 덜 의식적인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니? 7번 문장에 따르면은 겨울잠이라는 거는 깊은 무의식을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근데 8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뭐래? They are easily awakened 보여? 쉽게 깬다잖아. 휴면 상태에서는. 결국에 의식적이라는 거죠. 좀 더 겨울잠보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휴면 상태가 가장 의식적인 수준인 거고 중간이 겨울잠. 근데 겨울잠을 자면서도 수면은 또 따로 취해야 된다고 하니까 5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larger unconsciousness에서 그래서 이 순서가 되는 겁니다. 완전 반대로 쓰신 분도 있던데 적어 놓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넣을 수 있거든. 의식이랑 무의식의 깊이로 따졌을 때 의식이랑 무의식이니까 위아래로 할걸. 그게 더 나을 텐데. 그쵸? 무의식을 보통 빙산의 일각으로 표현 많이 하잖아요. 좀 더 이게 왜냐면 이런 개념이라는 게 항상 고3 때까지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잖아. 이 부분이 의식이고 이 밑에 부분이 이 큰 부분이 무의식이다. 우리가 의식하면서 사는 거는 극히 일부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잠을 자면은 우리가 무의식에 빠져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죠. 꿈, 통제할 수 없는 꿈. 그 다음에 겨울잠, 휴면.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개념적으로는 맞겠다. 수직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 수평으로 쓴다기보다는 수직으로 쓰는 게. 알아서 필기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40번 질문. 40번 질문에 일단은 요약문부터 해석해 볼게. 그 연구라는 거는 암시한답니다. 뭐를 암시하냐면은 그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과는 대조적으로 나이든 그런 아이들은 less likely to 더 적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도울. 근데 어떤 경우에 조금 안 도와주냐면은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렇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신경 쓰기 때문이죠. 그들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괜히 나댄다고 얘기 들을까봐. evaluated는 이거죠. 거의 똑같은 부분 골랐던데 being judged 이 부분이죠. 평가받을까봐. 수동태인 것까지 똑같죠. 여기도 are evaluated잖아. B에 are evaluated. 그 다음에 본문상에도 동명사의 수동태로 나와 있네. 일단 써놓을게. 동명사 수동태라고. 그 다음에 이게 B에 답근 거다. 어린아이와 대조해서 좀 나이 있는 애들은 친구들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돕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평가받을까봐. 여기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에 대한 답근 거는 여기죠.
그들이 또래와 함께 있을 때 이게 A에 닦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ere with a peer 이 부분이 presence 존재 다른 친구들의 존재 1번 문장의 주어는 concern이거든. 너네 구조 파악한 거 한번 확인해봐. 동사는 어디 있어 얘들아? 그렇네요. 어머? 아니네요. 아우, 제가 구조 파악을 잘못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그쵸? 이렇게 네모가로로 묶으면 되죠. 그 다음에 can be seen이 맞고 얘를 나 do인데 through로 잘못 봤어. 그래서 이렇게 묶는 거죠. do 부사절 접속사 work 주어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suggest 대시되는 거죠. 제가 잘못 봤네요. 이렇게 맞죠? 그 걱정하는 거 있잖아. 근데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appear은 여기에서 보이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즉 다른 사람의 나를 어떻게 볼까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염려라는 것은 관찰될 수가 있답니다. can be seen. 관찰될 수가 있답니다. 그 아이들에게서. 즉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을 걱정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거든. 비록 그 연구 있잖아.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 엘빈에 의한 연구가 제시하긴 하지만 그 효과, 영향이라는 게 다르다고 나이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 아니고 어린애들은 의식 안 하고 나이 든 애들은 의식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한 거다. 첫 번째 줄에서. 그 연구에서 어떤 연구냐면은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가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듣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듣는 연구에서 어린아이들은 구체적으로는 유치원생 있잖아.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라고 할게. 더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 공경에 처한 아이를 도울 언제 그러냐면은 또 다른 아이와 있을 때 그쵸? 혼자 있을 때보다 되냐?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옆에 친구가 있어야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네. 하지만 조금 나이 든 아이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그 결과 혹은 영향이라는 게 reversed 뒤바뀌는데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 얘기하는 건 그 나이 든 초4부터 초6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less likely to 더 적은 가능성을 갖고 있답니다. 공경에 처한 아이들을 도울 그들이 또래와 같이 있다면 잘 안 도와. 그들이 혼자 있을 때보다 초4부터 초6은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많이 돕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스타고는 제시한답니다. 어린아이들은 더 편안하게 느껴. feel은 여기에서 감각동사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더 편안하게 느낀답니다. 그들이 컴퍼니, 그 또래라는 동료를 갖고 있을 때 되냐? 한편 나이 든 아이들은 더 많은 염려를 느낀다는 거죠. 판단받을 것에 있어서 또래들에 의해서 N들 사이로 지금 병렬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fear이랑 왼쪽에 있는 feel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유치원생으로 그냥 단순할게. 유치원생들은 그냥 편해. 행동하는 게 편해.
그들이 친구들랑 있어도 뭐 별로 개의치 않거든. 친구랑 있으면 오히려 더 잘 도와도 공경에 처하잖아. 반면에 좀 나이 있는 아이들은 어때? 아, 좀 염려를 느낀다고. 판단 나갈까봐. 내 친구들이 나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 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어때? 두려워한답니다. 당황감을 느낄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오버액팅, 과도하게 행동함으로써. 즉 나댄다고 할까봐. 됩니까? feeling은 여기에서 감각동사로 쓰인 거다. 그래서 뒤에 형용사 나온 거고. 당황스러움을 느낄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쵸? 이 사람이 뭐라고 언급했냐면은 좀 나이 있는 초4에서 초6학년 아이들은 논의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less, 더 적게.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E2랑 이 왼쪽에 있는 E2가 병렬되는 거다.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것들에 덜 공개적으로. openly라는 부사가 수식해주는 건 react죠. 그 어린아이들보다. 그쵸? 그러니까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해. 그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린다고 해도 실제 실험 환경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얘기해서 조금 나이 든 어린이들은 고의적으로 포커페이스를 한답니다. 그들의 친구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될 것 같고 주제문은 마지막 요약문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지문.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내용 정리부터 할게요. 지문이 길기 때문에 일단은 1, 2, 3번을 하나로 묻겠습니다. 1, 2, 3번. 어른에게 질문하기 어려운 이유죠. 어른에게 질문하기 어려운 이유. 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질문을 하기 어려워하는지. 근데 4, 5번에서 얘기하는 건 그럼에도 아이들이 질문을 한대. 그럼에도 질문하는 아이들. 아이들이 질문하는 걸 어려워하지만 그럼에도 질문을 한다. 근데 6번 문장에서는 이제 문제점. 성의 없는 답변을 하죠. 성의 없는 답변. 성의 없는 답변과 이제 아이가 좌절하는 거죠. 아이의 좌절. 근데 7번 문장에서는 이러한 질문이 되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8번부터 12번까지 얘기하는 것은 답변하기 어려운 어른들. 왜 답변하기 어려운지, 왜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지.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아마 질문을 독려하는 그게 나올 거고, 그냥 애들은 그냥 세상을 이해하려는 거야 라고 하는 문장으로 마무리가 되거든. 그게 주제문이죠. 1번 문장 보면은 권위라고 하면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너네보다 위에 있는 그 어른들, 나이나 위치적으로 권위에 질문하는 거 무엇이, 뭐 때문에 권위에 질문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까? 왜 엄마 아빠나 선생님들에게 질문하기가 어려울까?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아동기부터 시작한답니다. 여기서 부연 설명이네. 그리고 그때, 그 아동기 때를 얘기하는 거죠. 계속적 용법. 부모들은 the first, 최초. 우리 엄마 아빠가 혹은 조부모가 최초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권위의 그러한 인물이랍니다. 인물인데 수여동사. 그 너네들에게 뭐를 보여줘? 방식을 보여주잖아. 사물이 존재하는. 사물이 그러한 방식을 보여준답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요소거든. 언어를 학습하고 사회화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확실히 대부분의 것들 있잖아. 초기 아동기에 학습되는 대부분의 것들은 non-controversial,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배워? 조금 이따가 할게. 디스는 그 잉글리시 알파벳이 시작하죠. A로. 그 다음에 Z로 끝나잖아. 그쵸?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 숫자 1은 10까지 이제 간 다음에
10까지 가는 거죠. 숫자 11이랑 11에서 20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묶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결국에 숫자 11이랑 20 이전에 1이랑 10이 있잖아. 1, 2, 3, 4, 5, 6, 7, 8, 9, 10. 11부터 20까지. 그러니까 11과 20 이전에 그 1, 10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순서. 그러니까 질문할 것도 없다는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spontaneously 자연스럽게라고 해석할게요.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의문을 제기하죠. 사물에 있어서 화이트 부사입니다. 꽤나 분명한 것에 있어서 질문을 한답니다.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죠. 어른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이 있는 더 나이 든 아이들에게, 즉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너네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단어 Y라는 것은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 어려움이 될 수 있답니다. 이거 똑같다. 아까 나온 as in the case of smoking이었나? 그거 기억나죠? 무엇에서처럼? 왜 하늘이 파래? 처럼 당황스럽거든. 답변 있잖아. 이거 구조가 어렵거든. 지금 6번 문장. 답변 있죠. such as 왜 그러냐면 그냥 그게 그래. 원래 그래. because it just is. 원래 파란색이야. 혹은 내가 그렇다고 말했잖아. 그냥 파란색이라고 말했잖아. 이런 식. because I say so. 내가 파란색이라고 했으니까 파란색이지. 이런 답변들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들이 unquestioningly 의문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답니다. 그 권위가 얘기하는 것을. 그쵸? 왜냐하면 그것이 그러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여기 생략된 거 써줄게. It just is.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persist, 지속하는 아이들이 있잖아. 대열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해석해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계속하는 아이들은 find는 여기에서 find, keep, leave 문형이죠. 그들이. 그쵸? dismissed, 거절당하는 것을 알게 되죠. dismissed. 그 다음에 소리침을 당하는 거죠. 무엇에 있어서? 괴롭히는 것에 있어서. 다들 괴롭히다라는 뜻이 있다. 어른을 뭘로? 의미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질문으로. 여기에서 꼭 이거 조심해라. 이 부분. 그들 아이들이 거절 당하거나 소리침을 당하는 거니까 둘 다 과거분사로 써야 되는 거.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7번 문장에서 얘기하길 이러한 질문이라는 것은 사실 완벽하게 합리적인 게 아니라 합리적이랍니다. 언을 빼면 된다. 이러한 질문이라는 거는 이 앞서 얘기한 이런 질문 얘기하는 거죠. 의미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 어른들에게는. 근데 이거는 실제로 합리적이래. 하늘이 왜 파랄까? 많은 어른들이 그들 스스로도 답변을 알지 못한답니다. 응? 누가 얘기했는데 그 하늘의 색깔이 그쵸? 파랑이라고 불릴 필요가 있다고. 어쨌든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뭐를 아냐면은 그 사람 한 사람이 파랑이라고 부르는 게 같은 색인지, 그쵸? 또 다른 사람들이 파랑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내가 파랑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이 파랑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걸까? 아닐 수도 있거든. 감도가 조금씩 다르니까. 과학적 답변이라는 것은 물리학으로부터 오지만 그러한 것들이 답변은 아니랍니다. 아이들이 찾고 있는 답변은 아니래. 구체적으로 뭐 빛이 반사돼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래.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대의가 지칭하는 것은 그 7주란을 얘기하는 거죠. 앞문장이. 아이들은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노메를부터는 부사절 접속사 처리하면 된다. 세모가로. 그래서 이 빨간색 앤들 사이로 구조적으로 병렬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it, is죠. it to 가주어 진주어긴 한데 얘는 구조적으로는 it, is가 주어긴 하죠. 구조상으로 본다면. 의미상으로는 투부정사가 주어이지만. 그래서 빨간색으로 맞춘 친구가 거의 없더라고요. 알면서도 답변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항상 and 사이로, 그러니까 결국에 답변은 문장과 문장, 절이 병렬된다고 얘기하면 되거든. 아이들은 세상을 이해하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no matter how irritating, 얼마나 짜증나게 하던지 간에 그 반복되는 질문이라는 게 여기에 지금 irritating이 들어가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시간에 압박받는 그 부모들에게 중요하답니다. 그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답니다. 데미지 칭하는 건 이 퀘스천스를 얘기하는 거죠. 얼라르 동사, 아이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의문을 제기하도록 권위에게 그들 스스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려면은 성의 있게 진지하게 답변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13번 문장을 일단 주제문으로 고르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irritating을 irritated로 바꾸면 안 되죠. 왜냐면은 반복된 질문이라는 것은 짜증을 나게 하는 거지 짜증 나게 되는 거, 짜증을 느끼는 건 아니니까는 irritate로 바꾸면 안 된다. 표시 안 한 거 이거죠. 이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3번 문장에서. 즉 권위 있는 인물이, 즉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물의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쵸? 권위 있는 인물, 즉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이거죠, 이거. 선택지 답 한번 골라볼래? 일단 선택지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모르면은 답을 골라낼 수가 없거든. 일단 1번 문장 1번 선택지 보면 명백한 것 있죠. 너에게 명백한 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답니다. 아이에게는.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이 질문하도록 해라, 의문을 제기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답은 1번이고, 이제 이 선택지가 의미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 단순하게 기계적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2번 문장 아이들의 불평, 부모가 모든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냐. 데미지칭하는 건 불평이죠. 애들이 불명하는 거 다 받아줘야 돼? 이런 거 아니죠. 질문에 대한 거지 불평에 대한 게 아니잖아. 더 많은 어려움을 원해? 도전을 원해? 그것들이 너의 에너지라는 것을 말라붙게 만들 수 있다. 즉 도전하면은 너 금방 지칠걸? 에너지 없어질걸? 이런 얘기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authority, 권위, 즉 어른들은 숨겨진 힘을 갖고 있답니다. nurture는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아이의 morality, 도덕성을 기르는 힘을 갖고 있다. 즉 어른들은 아이의 도덕성을 알려줄 수 있다. 이런 집은 아니고, morality 너무 중요한 단어죠. 답변하는 게 더 중요하답니다. 질문하는 것보다 빠른 학습을 위해서. 그러니까 빨리 배우려면 답변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지문도 아니니까 선택지 1번을 그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숙제 안 한 친구들, 하나 안 한 친구는 자습 2시간, 2개 안 한 친구는 3시간 하시면 됩니다.